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번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기류도 읽혀요. 뭐냐면 이거 헷갈리는데 이건 뭐지?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의 6.29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검으로 싸움을 하지는 않죠. 목검으로 해야죠. 예. 그리고 보면 뭐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 뭐 뒤통수 맞았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용산의 주파수를 맞추다가는 아마 수도권에서 총선 결과가 굉장히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자, 조홍천 의원은 뭐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어찌 됐건 뭐 이런 겁니다. 셈법이 복잡한 민주당 아니냐 이런 건데 한편에서는 위의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야, 이번에 이 논란이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민주당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왠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차별화하는 걸 성공을 하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약화될 거야. 그래서 민주당에 오히려 이건 불리한 이슈야.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일각에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당과 정 간에 어떠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약속 대련 같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너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꽂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차별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면 물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차별점을 보여주려면 지금 정도로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쌍특검법을 재투표를 통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사실은 사과보다는 사과에 더하여 수사까지 진행되는 게 온당하겠죠.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교통사고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자체가 피해자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로 초대를 해서 약속된 시간에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명품백이 오갔는데 어떻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과까지 받아내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정권 심판론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 차장님. 네, 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여권이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리에 더 한 발 다가설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 승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특히나 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것은 약속 대련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약속 대련을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총선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용산이 생각하는 방법론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천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여사와 관련된 것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획 공작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저는 사과를 한다라면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Forgive. 용서를 하려면 전제는 사과입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국민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사과를 한다라면 국민은 다시 지지를 하고 표를 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forgive,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과가 먼저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먼저 사과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뭐 사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으나 어찌 됐건 그 최모 목사라는 그 사람이 뭐랄까 그 방식에 대한 것이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저 최 목사라는 사람이 저 기획된 함정 몰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몰카 가지고 이거 사전에 다 그 기획해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뭐 언제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것이 과연 이 방식이 적절하느냐, 이것이 먼저 뭔가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목사는요. 네. 사과할 게 아니고요. 네. 수사받아야 됩니다. 수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 법에 따르면은 그 최 목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더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 그거를 그 동영 그 올렸잖아요. 예. SNS 그 방송에 올렸잖아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처벌받아야 되는 징역형에 그래요?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갖다 저질렀기 때문에 어허. 지금 최 목사라고 한 사람이 재미 목사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한국에 들어오면 빨리 체포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최 목사라는 분은 국내에 있잖아요. 예, 국내에 어제 뭐 기자회견도 뭐 하고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의도성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한 점이 이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대로 이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